네, 전 지금 예고한 대로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소프트웨어 특기생으로 입학한 준호를 만나러 갑니다.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엄청 학교가 커요. 준호! 자, 오랜만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항상 어색하지만 카메라가 원래 있습니다. 준호가 좀 어색해요. 자. 자, 처음 대학 합격하고 나서 네. 대학 합격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요? 확인은 이제 학교에 기숙사였으니까 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도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 네, 수시면은 학기 마무리되기 전에 교실에서 결과를 받게 되거든요. 오, 근데 이제 학생들 박수 쳐주고 막. 그렇죠. 오, 좋았겠다. 혼자였어요 그때? 그때는 반에서? 친구들 많이 없는 시간이긴 해서 조용히 나가서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아싸 한번 하고. 네 하고 밖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고 축하한다는 얘기 교장 선생님께 또 듣고. 거기 언제쯤이었어요 그럼? 중대 소프트웨어 인재는 조금 늦어서 12월 9일에 면접을 봤고요. 그러니까 12월 5일에 1차 발표가 났고 의외로 늦다. 네, 9일에 면접을 보고 그 뒤에 발표가 네, 나네요. 그럼 일단 수능은 쳤겠네요. 수능을 네 쳤는데 이제 수능을 안 보는 전형이긴 하거든요. 수능 점수를 쓰지 않았을 네네. 뿐이지 수능은 시험은 치고. 본 뒤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본 뒤에 1차도 나오고 면접도 보다 보니까 수능을 보고 지원하게 되죠. 수능 공부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구나. 네. 국영수, 과, 사회탐구 뭐 그런 것들. 특성화고는 이제 교육과정이 있는데 수능은 과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직업탐구라는 걸 보게 되는데 직업탐구. 네,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던 건 공업일반과 기초제도였고 그 외에도 농수산 같은 다른 과목들도 있거든요. 공업 일반, 기초 제도. 네, 제도면 그리는 거. 네,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도면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 네네. 그 아파트 같은 거 도면을 볼 줄은 다 안다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계 공부 같은 거에서부터 네. 아파트 도면까지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네, 그리고 보고 해석하고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기초제도 과목이고요. 공업일반은 이제 기본적인 회계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내용도 배우게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게 공업 일반이에요. 네. 그리고 기능사랑 기사랑 뭐 그런 식으로 자격증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딴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보고 자격증 같은 거에 대한 정보도 있고 산업재해 같은 걸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은 내용도 있고요. 네. 이거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어떤 미얀마야. 그럼 한 반에서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 있을 때 그 반에서 몇 명이 대학을 진학했어요? 대학 진학은 그 총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 빼고는 전부 다 대학 진학을 하고요. 37명 네. 중에서 10명 정도를 빼고는 다 대학을 갔네요. 10명 정도는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가 있고 네.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게 되죠. 의외다 굉장히. 그럼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그럼 대학을 안 가는 학생은 어디로 주로 취업을 했어요? 지금 카카오가 있는 친구 한 명 있고요. 보안업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 DBX 상당수를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네. 네네. 오케이. 그럼 많은 학생들이 IT 쪽으로 간다 그러죠? 아 그렇구나. 그 과도 미리 그러니까 문과 이과로만 나누잖아요. 보통 고등학교들은. 저희는 이비즈니스과, 디지털 컨텐츠과, 웹 프로그래밍과, 해킹방어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그럼 어느 과였어요? 전 해킹방어과였고요. 해킹 방어과. 그 해킹 쪽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배우진 않는데 네. 1, 2학년 때는 C나 자바, 기초제도 공업일반 같은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전공처럼 해킹 방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렇게 되거든요. 함께 드세요. 좀 혼자 먹는 것 같잖아. 내가 너무. 그럼 그 학교 지원을 할 때 중대만 지원했나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지원했어요? 다른 학교도 지원은 했는데 그거는 그쪽은 수능을 잘 못 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고요. 중앙대는 수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보기 네.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네. 그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중앙대 말고도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나요? 비슷한 전형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중앙대가 거의 70명 가까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정도는 그때 아니고 준학생 들어올 때 67명이었죠. 맞죠? 67명. 전체 160명 정원에서 67명. 정원은 생각이 안 나요. 67명은 정원 160명 맞을 거예요 아마. 이야기 들었어. 이 정도로 많이 뽑는 학교가 있는지는 저도 그러게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대에 이런 소프트웨어 특기생이 있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사실 중대 이쪽은 입시 시작하면 고3 때 고2 말 고3 초 아 그때 그러면은 고2 전까지는 대학에 대한 계획은 안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굳이 계획을 잡고 뭔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은 뭐라도 되겠지라는 아 생각이었고 좋다. 뭐 안 되면 하던 거 가지고 딴 데 가면 되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아직 수준 많이 부족하지만 디자인, UX 디자인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쪽으로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 또 생기부와 자소서를 연기할 만한 3년짜리 작전을 세우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대학을 본격적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언제쯤이에요? 정말 대학 가야겠다 마음먹은 건 고3 초였고요. 회사에 가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 실력으로 회사를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을 거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면 일단 수능 공부도 하긴 했다 그죠? 네. 그거 국영수. 국영수 그리고 저는 과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대학 선발된 학생들을 보면 네. 컴공과는 그래도 한 70명 정도가 그렇게 소프트웨어 인재 네.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좀 익히 들어오던 대학의 느낀 거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과 전공 말고 다른 교양 과목 들으면 이제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과는 다른 길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네라고 느껴본 적은 있어요. 사학과 학생들을 만난 게 네. 일반 교양 수업도 있고 두 번째가 iOS 앱 개발 수업. 우리 특강. 네. 이거 들으면서 일단 처음 느낀 건 정말 성적이 좋다였고요. 학점이 정말 학점을 정말 잘 받으시더라고요. 학점 관리. 저는 그 능력은 절대 없거든요. 맞죠. 좀 체계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전공자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융전하는 분도 계시고 융합 전공? 네, 융합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 반면 우리 그 특강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강에 오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 외에 학과 학생들과 교양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인문대 쪽은 정말 성적 잘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대는 아직은 1학년이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게 좀 더 컸던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수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영수가 이런 데 쓰이는구나 라는 걸 생각한 적도 있나요? 국영수보다도 평가자의 마음을 잘 눈치챈다. 점수를 네.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수업하는 과목의 루브릭을 이해하는 거죠. 네. 어떻게 평가가 될 거니까 이 항목은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제 학점이 이러나요? 이것도 약간 궁금한데 네. 중대 콩공과 수준이면 네. 요즘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상위 몇 퍼센트 정도예요 보통? 일단 듣기로는 수능에서 다군 거의 그 맨 위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수능에 가나다군이 있어요? 네네. 정말 그냥 분류가 돼 있어서 그 중에서 대학을 골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흔히 말하는 서열에서 네. 중앙대보다 위에 있는 학교들은 가나군에 있는데 다군에서는 중앙대가 그 서열에서는 가장 위다 보니까 다군에서 중앙대
공대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 네. 수능 볼 때는 내 수능 점수로 중앙대 콩공과 못 왔어. 내신을 완전 갈고 수능은 좀 잘 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수능 점수만으로는 올 수 있었을 건데 내신하고 합친 점수로는 못 왔어. 아무튼 중대 콩공과 정도면 굉장히 좋은 학교의 좋은 과잖아요. 네, 좋은 학교의 좋은 과죠. 내가 못 왔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입학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나도. 수시로 이렇게 많이 뽑는 거는 다른 학교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3분의 1? 3분의 네, 1 이상이죠. 그렇죠. 수시면은. 이 정도로 뽑는 학교가 많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2018학번이죠. 네, 18학번. 이번에 19학번도 그 정도 규모를 뽑나요?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오, 있어요. 네, 늘어났어요. 이제. 많진 않은데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70명 선. 아마 그 정도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의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끝나도 이런 식의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그건 아마 준호가 잘해야겠지. 지금 소프트웨어 대학으로 분리가 되기도 했고 네. 소프트웨어 학부가 그러니까 18학번부터 소프트웨어 학부로 통합이 됐고요. 소프트웨어과 소프트웨어 학부가 그리고 창의 ICT 공과대학에 있던 소프트웨어 학부가 소프트웨어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로 나머진 것까지 지금 왔고요. 19학번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에 입학하는 거죠. 이게 근데 쭉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왕 분리된 거. 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3D 모션 캡처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게임하면 한 100개요. 대신에 게임을 개발하면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굉장히 뭔가 불경한 이름이 나왔네. 그때 RSA 알고리즘의 특징을 설명해보라 이런 질문까지 받았었거든요.